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전쟁 불안이 다소 잦아든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유지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8% 상승한 25,019.4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1% 오른 2,801.3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3% 상승한 7,825.9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2.3%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 1.8%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라크 파업에 따른 항만 운영 차질 등 공급 차질 우려가 재차 제기된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 상승한 71달러 1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WTI는 지난 주간 3.8%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유가 상승이 미국 국내 총생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10년 전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성장에 별다른 제약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최근의 물가 상승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며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교역 경로상의 수출 감소를 넘어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습니다. 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과 성장률에 각각 1.6%포인트와 0.5%포인트 하락 압력이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무려 10거래일 만에 2,3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추가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또 주말에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일자리 올랐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개장 전에 또 주간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소강 국면으로 진입한 미중 간 무역 분쟁, 이번 주 미국의 또 중국 수입품에 대한 2차 관세 발효가 그대로 진행이 될지 상황 정리하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팁까지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주 시장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소강 국면으로 진입한 미중 간 무역 분쟁,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추가 관세 발효가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 상황 살펴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향후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팁 함께 알려드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의 결론이 내려진 이후로 외국인은 대거 팔고 개인은 사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전망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무려 5주 만에, 코스닥은 6주 만에 상승 전환이 된 건데요.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좀 완화가 된 것이 개선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천장에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 코스피 지수 일단, 열흘 만에 2,300포인트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30선에 한껏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의 마감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그 갈등 양상이 더 이상 진전 내지는 그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다소간 좀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좀 낙폭과대 심리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무려 주간 단위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4주 연속,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5주 만에 그리고 6주 만에 상승 반전하는, 이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은 어찌 보면 낙폭과대에 대한 자율반등 심리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게 되고요. 예. 여기에 한 가지 더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2분기 실적이 그다지 그 시장 내에서 생각했던, 전망했었던 부분보다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오히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는 상승하는,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미국과 중국 간의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부과, 이 중 1차로 340억 달러를 실질적으로 부과한 날짜가 7월 6일이 되겠습니다. 서로 맞대응을 한 날이라고 봐야죠.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2주 이내에 추가적으로 160억 달러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또 다시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500억 달러의 어떤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7월 6일 불과 이제 한 2주 전이었으니까 이번 주가 뭐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주가 그 2차 추가적인 160억 달러에 대해서 그 관세를 부과하는 날짜 될 수 있다라는. 근데 그래서 이번 주 서로 간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넘어간다라면 아마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도 또 한 차례 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놨었는데, 예.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실효성이 사실상 340억 달러 이후에 실효성이 조금 좀 약해지면서 어떤 그 시장 내에 그들의 무역 분쟁 가능성의 어떤 그 심화, 양상, 소위 말하는 발전 양상을 좀 제한적으로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분명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문우신 장관, 무역 전쟁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일단은 무역 전쟁까지 치달을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역 분쟁의 소강 국면이 이번 주 확실하게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어떤 그 확신, 아마도 이번 주에
그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오히려 무역 분쟁이 조금 좀 악화될 수도 있겠죠. 어떤 변곡점 상황에 이번 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놓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그다지 긍정적이지도 그다지 부정적이지도 않은, 오히려 조금 좀 우리가 상황을 좀 면밀히 좀 주시해야 되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상황들 속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양상 속에서 일단 시장,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이에 대비해서 시장 내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주가가 5주 연속 하락을 했으니까요. 상당 부분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PBR,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0.93배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장의 상황, 호황 양상이다라고 한다라면 PER 한 1.0배는 기준으로 시장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PBR 0.93배 상당히 아직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시장 내에서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지속 가능성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무역 분쟁인 것은 분명한데요. 무역 분쟁. 근데 무역 분쟁 시나리오 두 개죠. 무역 분쟁이 더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무역 분쟁이 소강 국면으로 가면서 지금 개선의 기미를, 어떤 그 합의의 기미를 보여줄 것이냐의 문제. 근데 이 상황, 어떤 경우가 됐건 그 사이에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환율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최근 상대적인 강세를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위안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양 당사자 중 하나인 중국의 위안화는 약세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 이번 주 우리가 조금 좀 기대해야 될 부분은요,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좀 잦아들고 위안화의 약세가 조금 잦아들게 되면서 원 달러의 어떤 환율의 방향성이 조금 안정화. 여기서 안정화의 의미는요, 지금 현재 1120원과 1130원 사이에서 환율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화의 방향은 아마도 1100원대로 내려앉는 그런 양상이 결국은 환율의 안정화 방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130원을 넘어서서 1150원까지 다다르는 그런 환율의 시장이다라면 아마도 시장 다소간 좀 불안한 양상들의 지속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50원, 1130원을 넘어 1150원까지 치닫는 양상이다라면 가뜩이나 오랜만에 안정세를 보여주었었던 외국인들의 수급, 지난주 3,800억 원을 순매수해 줬으니까요. 이 수급이 다시금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1,100원대로 환율이 좀 안정화를 보여준다라면 지난주 외국인 수급 3,800억 원의 외국인 매수세에 더 이어서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5개월, 6개월 만에 7월달 어쩌면 매수 반전, 순매수 반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지난 2, 3, 4, 5, 6 무려 5개월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보가 있었습니다. 월간 단위로요. 지난 6월달만 해도 7,400억 원의 순매도를 했었죠. 그의 절반에 가까운 순매수가 지난주에 나타났었으니까요. 한번 이번 주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요 관심사,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핵심 어떤 그 시장 내 환경은 위안화의 다시금 약세가 좀 안정화되고 약세가 좀 강세 내지는 조정 양상을 보여주게 되고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스톱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예. 일단 이번 주 관심 이벤트 이슈 좀 정리를 해보죠. 뭐 그렇게 큰 부분 아마도 나타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이죠. 미국과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일단은 참조삼아 좀 마음속에 넣어두시고요. 내일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주택 지수,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부분. 주택 미국 역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의 어떤 그 활성화, 활황 여부가 전체적인 경기를 판단하는 그리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잣대일 수 있다라기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 지수 발표 부분 꼭 좀 챙겨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죠. 지금 2분기 시장이 진행되고 있고 예. 무역 분쟁 이슈가 확실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악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어쨌든 지금 상황들 속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밸류에이션에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밸류에이션 관심 속에서 결국은 시장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순환매 양상이 이번 주에도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좀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이번 주 투자 전략 수립해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변곡점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6일 미국과 중국 양국이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서 1차 관세 부과를 진행했었죠. 이후로 사실상 양국 간 뚜렷한 추가 조치와 관련한 발언은 없는 상황인데 현재 이 미중 간 무역 분쟁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이렇게 좀 보시겠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우신 장관이 물론 무역 전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로 간에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뭐 자칫 잘못하다간 블러핑으로도 빠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뭐 뻑으로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마도 이번 주가 그 가장 큰 변곡점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7월 6일 그들이 관세 발효를 하기 앞서서 총 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 6일이 1차 관세 부과 조치 실행 340억 달러였죠. 그리고 2주가 지난 이번 주 중에 추가적으로 2차 160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근데 과연 이번 주에 이를 집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발효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양상이 어떤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에 따라서 이게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봉합이 된다라면 그 다음 소위 말하는 G2 국가 간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싸우게 될 것이냐, 어떤 그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어떤 노력 나타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관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환율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30년 전이죠. 일본의 어떤 뉴욕 플라자 합의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때 미국 소위 말하는 그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의 움직임, 환율 엔화의 순간적인 약세, 강세, 엔화의 엔화 가치의 변화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이 또다시 한번 새로운 플라자 합의를 만들어낼 비슷한 양상의 중국 간의 그런 합의도 도출해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이 환율 전쟁으로 더 확전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환율 변화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시간 외 거래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오늘 아마도 113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원달러 환율이요.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그 주말에 1132원 여교 환율에서 1132원 마감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참조해 본다라면 오늘 시초가 1130원을 돌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1130원을 훨씬 넘어서서 1150원대. 뭐 그럴 가능성은 뭐 제한적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금 꼬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 악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서요. 오늘 오전장 어찌 보면 상당 부분 환율 시장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위안화의 약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진정세를 보여준다라면 원달러 시장이 안정화를 가지게 될 것이고, 원달러 시장이 안정화를 가지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역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런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달러화의 강세가 잦아들 것이냐, 위안화의 약세가 진정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아래로 1100원대로 내려앉으면서 다시금 안정화를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의 여부가 외국인 수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무역 분쟁 상황과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꼭 좀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다음 이슈 좀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주식을 찾는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런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시장 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팁까지 함께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이번 주 2018년도 어찌 보면 시장 내 가장 큰 관심사, 그리고 뭐 그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었지만요. 일단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주주가치 환원, 지배구조 조정이라는 그 전체적인 뭐 그룹사들의 지배구조 조정이라는 그런 이슈, 이벤트, 이런 부분이 어쩌면 올해 한 해 연중 내내 시장에 관심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들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일단 그 이야기가 다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번 7월 17일이죠.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린다라는 부분. 이번 주 7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세부 지침에 대한 초안 발표, 그리고 공청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물론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연금의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조금 좀 사용자 측,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업들의 오너 집단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작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주주가치의 환원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소위 말하는 좋은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으면서 시장 첨예의 어떤 그 대립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국민연금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그들 스스로 가져야 될 것이고, 그들 스스로 거수기 역할이 아닌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의 그들에 대한 어떤 그 바람이고 기대이고 그들의 또한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부분에서 절대 외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앞서서 이를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대한항공과 관련된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대한항공 어쨌든 그 주주권 좀 강화를 하면서 책임 논란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소위 말하는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총 640조에 가까운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34조 원의 주식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10개사죠. 시총 상위 10개사 중에서 셀트리온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 시총 상위 10개사 중에 무려 7개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열람권이 있습니다. 장부 열람권이 있고요. 주총을 소집할 수 있는 임시주총 소집 권한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총, 전체적인 290개 기업에 대해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포스코, 네이버, KB금융, 신한주주, 최대 주주가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LG화학에 대해서는 2대 주주의 위치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지금 현재 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기대감,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확보해 나갈 만한 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위 말해서 시장 내 좀 떠들썩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결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그런 관심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을 우리가 구가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어떤 그 전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연기금의 지분 보유 현황, 투자 포트폴리오 관심 사항에 우리가 분명히 추가해 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배구조 조정 이슈라는 부분, 이 부분은 가치주라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점.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당연히 관심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낙폭 과대주 역시 저 PBR 종목 중에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성장주는 통상적으로 고 PER이죠. 고 PBR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 PER이나 고 PBR보다는 저 PER, 저 PBR에 대한 가치주에 대한 관심,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과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또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이 결론이 내려진 이후로 금요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6%나 급락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대거 팔았고 이 판 불량을 개인들이 받아냈는데 주가 하락을 상당 부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네, 지금 오늘이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선관위의 심리가 내려진 이후 두 번째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요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여지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 시장이 끝난 이후 그 선증위의 증선위의 판단이 좀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하한가를 보여줬었고요. 그 바로 다음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외국인이 무려 7,800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5,400억 원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6.5% 내외의 하락에 머물렀다라는 점. 오히려 상당 부분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시장 내에 많다라는 점. 근데 이에 대한 가장 큰 버팀목은 무엇이었냐면요,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상당 부분 펼쳐졌기에 이런 6% 하락으로 막아섰다라는 부분. 오늘 상당 부분 어쩌면 변동성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어찌 보면 상승세 반전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아니라 상장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만 있다라면, 어쩌면 40만 대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오늘 오히려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아무것도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 아직 상장 폐지, 이 결정은 금융감독원으로 다시금 넘어갔는데요. 판단되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라, 팔아라 좀 판단하기엔 상당 부분 어렵다라는 점. 근데 분명한 것,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근데 반면 저는 한 5조 7천억 원의 어떤 그 분식 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여전히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과연 시총이 한 30조 원 달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예. 부분. 우리 시청자분 조금 좀 돌려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무역 전쟁의 임계점이 이번 주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역 전쟁 이후에는 어떤 부분, 어떤 전쟁이 또 발발을 하게 될 것이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쟁의 양상은 환율 전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의 방향성, 위안화의 방향성, 이에 맞물린 원달러 환율의 원화의 방향성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장 펀더멘탈에 대한 호기심,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PER, PBR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2분기 실적,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 어쩌면 하방 경직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전제 하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장 조정 상황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순환매 양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특히나 펀더멘탈 PER과 PBR을 중심으로 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접근 분명히 유효하게 좀 짧게라도 아마도 투자 수익률을 일정 부분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예.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이게 될지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는 절제다, 절제 마스터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민준입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매일 이 시간에 국내외 선물시장을 짚어주시게 될 텐데 절제 마스터만의 매매 전략 어떤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무역전쟁의 리스크가 좀 상존하는 상태고 저희 매매 전략은 대추세에 좀 순응하는 매매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지지대와 저항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보수적 전략 매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짜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무역전쟁에 대한 지금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지만 시장의 여파를 충분히 지금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지금 위험자산에 지금 베팅을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크루드 오일 또한 리비아 내전이 지금 완화되고 원유 제고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 제재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가 매수 유입이 이루어지는 상승으로 좀 상승해야 되는데요. 먼저 나스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 상하에 대한 지지대가 좀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위로는 7413에 대한 상단의 지지대가 버티고 있고요. 아래는 7637에 대한 하단의 지지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도 증시가 상승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디서 눌린 포인트를 잡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7,400포인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다가 7,400포인트까지 매수의 눌림이 이어진다면 상승 곡선을 좀 접근해 보시라고 매수 추천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매도 접근은 7386 라인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도 접근을 좀 피하시고 7386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좀 매도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상품은 오일을 좀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일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오일을 보면 71불 과연 다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단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인가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은 매도의 흐름이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너무 예측 시황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매수 접근이 이어질 것인지 매도 접근이 이어질지 좀 관망을 하시다가 71불을 중심으로 71불 라인이 돌파하지 못한다면 매도 접근을 좀 이어가시고요. 전전일 저점까지 이어지는 69.8불 라인까지 매도 접근 이어지는지 먼저 보시고 추가적으로 69.8불에 내려갔을 때 더 이상의 하락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매도 흐름이 멈추는지를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접근은 71불 이후에 지금 상승 곡선을 본 이후에 좀 접근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전일 고점인 71.6라인을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로 상품을 좀 보겠습니다. 유로 상품은 지난 금요일 보면 하락세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지금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좀 보시면 하락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V자 반등에 지금 최고점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751.1750 라인인가요?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눌림을 지속적으로 받고 매도세로 이어지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수의 흐름이 조금 유리한 형국인데요. 이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아시아 증시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흐름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시되 1.17500 라인까지 매수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중심선 라인을 기점으로 지금 흐름이 횡보세가 조금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지켜보신 이후에 1700, 200 라인까지 매도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추가적으로 1.17500 라인에 돌파가 이어지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금일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입니다. 골드 상품권 같은 경우는 금일 좀 중심성 기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1241 라인에 강한 중심선 라인대가 좀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중심선 라인을 기점으로 상단은 오는 1249포인트, 하단은 오는 1236포인트, 전전일 저점이 되겠죠. 중심선 기법으로 좀 접근을 하시되 대추세의 흐름은 매도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강한 중심선 역할을 하고 있는 1241포인트가 중심으로 기법으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상하단에 모두 폭을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먼저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짜주셨고요. 국내 선물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한동안 지금 증시가 모두 상승하였었는데요. 2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지금 무역전쟁 악재를 조금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좀 상승을 좀 이어가는 측면이고요. 지난주에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필두로 대형주가 좀 견인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더불어 금주에는 상대적으로 좀 반등이 약했던 코스닥 지수도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 참고를 좀 하시고요. 국내 선물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 상단에 좀 위치한 모습인데요. 지금 금일 보면 299.75 라인 포인트에 지금 강한 저항대에 좀 걸려있는 형국입니다. 아래로는 2988.25 라인 정도인데요. 이 빨간 선에 강한 중심선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증시는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아무래도 시가위로 매수 시 눌림 접근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선물은. 그래서 300포인트를 지금 지지대를 강하게 좀 돌파하느냐 이 문제일 것 같고요. 300포인트 흐름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3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303포인트까지 위로 추가 상승을 좀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금일 증시가 지금 순환매적으로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인 흐름의 대응을 관망해야 되겠지만 금일은 좀 자신에게 매수 접근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00포인트가 아무래도 금일은 강한 돌파를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으로 305포인트, 303포인트 이 정도 라인까지 좀 상승할 것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추천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지금 첫 방송인데요. 국내 주식을 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오늘 전체 김민주의 추천주는 카카오입니다. 코드 번호는 03570이 되겠고요. 카카오에 대한 기업 설명은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카카오는 8월에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꾸준하게 저가 매수세와 기간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매수가가 지금 장전이긴 하지만 12만원 밑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연 장전 끝나고 시가가 얼마에 지금 시초가가 이루어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2만원 밑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고 그 위로는 조금 접근을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지금 1차로는 12만 8천원, 지금 첫 번째 라인은 요 정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2차 라인은 14만 3천원 정도의 접근을 좀 추천드리고요. 1차적으로 12만 8천에 대해 1차 목표가 오시면 70% 정도는 좀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목표가는 12만 아래, 11만 8천 원이 되겠네요. 지금 장전 시가로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2만 8천 원, 2차 목표가 14만 2천 원을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10만 9천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까지 주식 투자 조언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에 매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있습니다.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또 저희가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클리어하고 새로운 종목들을 추천하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폭염의 열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낮의 열기는 밤 사이에도 이어지면서 열대야로 나타나겠는데요. 밤낮 없는 더위로 인해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과 더불어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기는 대체로 청정하겠지만 부산과 울산은 국내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강한 햇볕에 종일 뜨겁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3도, 대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맑은 가운데 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35도, 속초는 3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이 보이겠고요.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펄펄 끓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와 남해상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엔 폭염, 밤 사이에는 열대야로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